금리 인하가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할 건데가 사실은 시장의 이슈예요. 1월까지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12월은 흔들리면 조금 사는 그런 게 맞는 거 아닌가. 사실은 반도체가 첫 번째로 지목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AI예요. 금리가 인하된다 이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죠. 바이오? 블록체인. 오늘 모신 분은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오실 때마다 참 그러게요, 중요한 이슈가 이슈. 터지는데 오늘도 제가 복이 있나 봐요. 그러게요. 이슈가 있을 때 말씀드려야 또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도 그렇죠. 또 전해드릴 수 있고. 예, 예. 경험에서 나온 그 노련한 그 지혜, 이 통찰력 같은 게 저희가 더 얻을 수 있는 그 인사이트가 더 깊은 것 같은데 다행히 오늘 파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 커질 수 있는 네, 네. 발언을 한 걸로 또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면서 이미 주식 시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거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기대한다가 아니라 요렇게 기대한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면 주가는 뭐 빠질 거고 어느 정도면 오를 거고 이런 예상 시나리오까지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나온 게 그 중에서 굉장히 시장이 기대하는 기대치에 가장 부합하는 정도로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지금 이슈는 뭐냐면 금리 인하가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할 건데가 사실은 시장의 이슈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못 올리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어서 세 번째 동결을 한 거고, 문제는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얘기 사이에서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서 우리한테 약간 비둘기적인 온화함을 보여줄 것인가 하나. 두 번째는 그 위원들이 찍은 점도표를 보면 이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도 대체적으로 금리 인하를 언제부터 시작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찾아내는 그 평균값을 시장에서는 4.6% 정도가 집중적으로 찍히면 점도표에, 그러면 이거는 늦어도 2분기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믿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한 건데 실제로 그 가정이 지금 이제 맞은 거예요. 네. 맞아서 지금 이제 뭐 우리 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 뭐 그렇다고 이게 뭐 무작정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이제부터는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그렇잖아요. 금리라는 게 떨어지면 동전의 양면성 같아가지고 그 뒤쪽에 있는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라도 경기 후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한 몸에 있는데 이쪽을 보냐 이쪽을 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의 이슈가 경기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기 지표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지만 그때그때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그 요인만 바뀐 거지 실제로 시장의 변동성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시장을 좀 편하게 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돼서 이제 금리 인하한다. 그럼 무조건 올라. 야, 막 올라타서 막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걸 또 이제 신경 쓰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시장 분위기가 싹 바뀌면서 이제 긍정론, 뭔가 기대감들 이게 네. 막 커지는데 네. 사실 어제 그 채권 전문가 네. 하고 채권 펀드 매니저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채권 쪽에서도 돌아섰더라고요. 이제 시장이 흔들리면 사야 됩니다. 조정받을 때 사야 됩니다. 다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왜냐하면 어저께 이제 막 그 10년 기준으로 해서 4%막 이렇게 막 그 4% 위협받다 이제 끝날 때 조금 뭐 하지만 어쨌든가 거기까지 밀린 거 보면 우리가 5% 갔다가 그 정도 밀렸으면 굉장히 밀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데다가 이제 아크만이 나 이제 끝났어 이렇게까지 선언까지 했으니까 채권 쪽에서 당연히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채권하고의 개념하고 주식하고의 개념이 다른 게 뭐냐면 채권을 뭐
오늘 샀다가 일주일 안에 팔고 이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은 어떤 거냐면 전체적인 금리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는가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해요. 근데 주식은 방향이 설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나 매도의 타이밍이 틀리면 오히려 손해가 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상품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 시장은 그 CPI 지수 나오니까 그 내용 보니까 코아 쪽에서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에너지 쪽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니 유가가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부합하면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코아 쪽에 보면은 뭐 서비스, 의료 서비스니 무슨 중고차니 뭐 이런 거 거꾸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시장이 멈칫했어요. 출발할 때. 그랬는데 이제 옐렌 장관이 미국 경기 튼튼해 걱정하지 마. 이 발언 또 한 데다가 그저께 그 미국에서 30년 채권 입찰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12개월 평균 입찰보다 조금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 살려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싹 도른 거예요. 그래서 미국 플러스가 났는데 한국은 왜 그랬냐? 그러니까 한국은 뭐 많은 분들이 이거 뭐 대주주 뭐 한도 얘기하시는데 그건 그저께 얘기고 어제는 그게 아니라 겁을 먹은 거예요, 시장이. 파월이 무슨 매파발을 할 것이냐. 혹시 이거 내용 열어보니까 코아 CPI나 서비스 부분이 아직도 굉장히 강한데 그럼 이 사람 괜히 얘기하다가 우리 좀 이거를 인플레이션하고의 싸움은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뭐 이런 소리 하나만 나오면 이거 큰일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뭐 외국인도 그렇고 멈칫멈칫해서 이제 우리 시장이 그렇게 된 거고 오늘이야 뭐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오늘 같은 날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양봉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양봉이 못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그냥 기다렸던 금리 인하 이러니까 확 갔는데 이거 어디로 온 거지? 이게 잘 시장이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장을 계속해서 이 때리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주말에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소비자 판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시장을 귀찮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시장은 오늘 내리야 보장받은 시장이지만 뭐 양봉을 못 맺는다고 그래도 내리 꽂고 이런 시장은 아니지만 그러게요. 내주부터는 또 다른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좀 1.8% 뭐 1.9 이렇게까지 시작했던 네. 초기 장에서 지금은 뭐 1% 네. 안쪽으로 밀려 그러니까 내려오긴 했어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누가 뭐 하면 뭐 하고 나도 장에 간다. 뭐 누가 꼴뚜기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 장에 가는 거예요. 이런 호재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모든 기사니 뭐니 전부 호재로 얘기하고 금리 이제 인하 이러니까 야 빨리 가야지 하고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갖고 가려는 이 섹터, 이 종목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섹터와 종목이 구분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기 침체는 아니라도 좀 그 경기 후퇴 우려나 이런 거에서 이게 진짜 살아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이런 걸 이제 시장이 따지기 시작을 하니까 처음에 훅 갔다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밀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서도 가야 할 건 갈 거고 또 아닌 거는 접을 거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사야 된다는 그 명제는 바뀔 수가 없다. 지금도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인 거예요. 이제 정말 산타랠리, 미국은 이미 산타랠리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정말 강하잖아요. 우리는 뭐 대주주 양도세니 뭐니 여러 이슈들 때문에 뭔가 또 예전과 같은 그 또 하락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사야 되냐 아니면 들고 있는 거 끝까지 가져가야 되냐 아니면 이렇게 좀 오를 때 팔아야 되냐 이 고민들이 참 많아요. 뭐 조금 전에 말씀대로 종목이나 섹터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을 것 같아요. 제가 32년 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월별로 나눠서 해보니까 제일 많이 오르는 달이 1월이에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11월이에요. 근데 우리 시장이 이거는 32년 동안 수치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11월에 우리 10% 이상 올랐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12월은 다섯 번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타랠리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산타는 꼭 12월에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긴 흐름으로 봤을 때 11월서부터 1월까지의 시장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과거의 경험들도 그렇다. 그렇지만 12월이 11월보다 강하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만의 특유의 그게 있잖아요. 대주주 한도 때문에 고민하는 물량들이. 그러면 뭐 지금 대주주 한도 늘리는 거는 물 건너 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올해도 그 이벤트를 한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나 그런 쪽은 최근에 좀 되게 힘들게 하지만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엄청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연간 보면 거의 지금 100% 가까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대주주 문제가 발생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벤트는 한번 겪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러면 이거를 토막토막 썰어서 보시지 마시고 11월서부터 1월까지를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그러면 떨어지면 사야죠. 네, 사야 되는데 이제 제대로 갈 섹터를 사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저는 오히려 12월에 흔들리면 너무 겁내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1월이 좋으니까. 왜냐하면 1월은 이제 대주주 회피 물량도 다시 사야 되고 또 올해는 우리가 그 총선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월 초서부터 하여튼 핑크빛 그 모든 게 다 쏟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저런 걸로 해서 1월이 별로 나쁠 수가 없다. 다가오는 2024년 1월은 그러니까 그런 이제 1월까지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12월은 흔들리면 오히려 조금 사는 그런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갖고 있는 게 아주 잘 가는데 이건 어떡하냐? 그럼 그냥 갖고 가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뭐죠? 이 어떤 주식을 들고 갈 것이냐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참 큰 것 같아요. 이게 내년도. 이제 주도주가 제가 40몇 년 동안 시장에 있으면서 이게 주도주를 시장에서 얘기할 때 투자자들은 이게 무슨 자기의 그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나 뭐 기호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네. 내가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네, 말라고 네. 하는데 내가 좋다고 생각한 이유가 이 자꾸 커지다 보면은 예. 이게 그러니까 몰입이 그게 돼가지고 뭐냐면 자기가 가진 종목의 그 도구마에 빠지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실제로 시장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주식을 평가할 때 자기가 평가하지 말고 남이 평가해 준 것 같이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냥 아주 각박하게 해보자. 그러면 각박하게 해보면 제 판단엔 그냥 1위로 딱 잡은 게 반도체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첫째, 시장에서 사람 예, 투자자들이 흐름도 자 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걱정하는 게 금리 인하는 이제 시작할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오는 사이드 이펙트인 경기 후퇴를 걱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경기가 후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뭐 사던 거를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팔려야지 되는 것들은 조금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 이외에 뭔가 새로운 거가 막 일어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인데 사실은 반도체가 첫 번째로 지목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AI예요. 이게 AI가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가 먼데 얘기인 것 같았는데 이게 점점 우리 실생활에 다가오는데 최근에 나타나서 가장 빨리 다가온 게 온디바이스 AI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온디바이스 AI가 가장 빨리 튀어나갈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 손 안에 있잖아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 생성 AI 이러면 조금 거리감이 있잖아요. 클라우드 서버랑 교신도 해야 되고 뭐 거기 엄청난 데이터가 들어가야 된다며 뭐 어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온 디바이스 AI는 바로 우리가 느낌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 거기도 아시지만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치시면 다 나오는 게 반도체 관련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HBM. 이거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HBM 없이는 클라우드 서버 구축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이제 시장에서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거의 90%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0%인데 어저께인가 뉴스에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까지 늘리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 10% 늘린 거지만 전체를 보면 더블인데 쉽지는 않겠지만 뭐 그 회사도 막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장악력이 비교적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HBM이에요. 그럼 우리가 장악력이 있다 그러면 HBM 관련된 그 후에 뒷단에 여러 가지 뭐 후공정의 본딩이니 뭐 요새 뭐 하이브리드 본딩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쫙 이렇게 또 한쪽으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형성이 되고 요새 이제 또 새로 나오는 게 CXL, 네. CXL 또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제일 느릴 것 같아요. CXL은 아직은 뭐 의미상으로는 뭔지는 잡혔는데 HBM처럼 뭐 야 이거 우리 좀 줘 이런 회사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그냥 삼성이 특허 출원을 해서 왜냐하면 삼성이 HBM에서 좀 늦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새로운 방법 아니에요. 네. 네, 컴퓨터에서 굉장히 빠르게 그 서로 CPU랑 주고받게 함으로써 된 근데 이것도 이제 메모리란 말입니다. 삼성에서는 CXL이라고 안 하고 CMM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의미상으로 패러다임이 뭔지는 구축이 됐는데 그리고 막 특허 출원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이 CXL 안에도 최고 대장은 애플이에요. 애플. 네.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이제 이거 막 출원하고 우리도 한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그것도 꿈이니까 그래서 반도체가 이 세 줄기로 나눠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그런데다가 반도체는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아주 굉장히 힘들게 왔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네.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벗어나는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로봇이죠. 그러니까 로봇이 단순히 이렇게 뭐 사람 대신 움직이고 이런 거면 각광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새 로봇에다 AI를 탑재시켜서 새로운 거를 지금 만들어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로봇 플러스 AI 되는 게 상당히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보 단계에서부터 뭐 조립 공장에서 사람 대신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지가 이제 AI 기능을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의료 AI예요.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맥을 보면 안에는 다 AI라는 게 깔려 있어요. 인공지능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섹터를 갈라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움직이는 이제 그런 데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바이오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우리가 제약 바이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약 쪽이 아니라 요새는 자꾸 그건 뭐죠 유전자 가위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로 완전히 벗어나는 새로운 기법이잖아요. 그 유전자를 가위질을 해서 나쁜 부분을 잘라내고 좋은 것만 쓰겠다는 건데 이건 정말 신에 도전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뀔 때 이런 쌈박한 맛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디멘시아, 치매 문제, 암 문제. 이거는 뭐 인류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나온 게 인류가 다 뚱뚱하니까 옛날보다. 그 다이어트, 비만, 네, 비만. 치료제. 이게 원래 비만 때문에 나온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것도 뭐 경쟁은 치열하지만 그것들이 시장에 계속적으로 그 충격, 임팩트를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움직일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이게 금리가 인하된다 이러면 탁 떠오르는 게 있어야죠. 금리가 인하된다. 성장주, 바이오, 블록체인. 아예 다 틀렸네. 블록체인. 이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한국은행하고 IMF하고 같이 우리나라에서 그 컨퍼런스 하죠. 그 6년 만에 같이 하는 건 처음이라는데 거기서 IMF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거 블록체인 이런 크립토 커런시는 좀 따져봐야 된다 이랬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돈 장사를 여태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우리가 그 CBDC 이래갖고 중앙은행이 컨트롤하는 그런 이제 크립토 커런시도 만들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제 조각 투자하는 STO도 사실은 기술 기반은 블록체인 아닙니까? NFT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이 스몰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된다면 워낙 이제 업황이 좋다 이런 이제 조선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조선은 이제 뭐 별 큰 문제, 다만 조선에서 이제 걸리적거리는 거는 미국이 또 항상 미국 이상한 짓 하니까 이게 조선은 우리가 러시아 쪽이랑 관련이 깊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적성국과 어떤 교류가 있는 조선은 안 된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만 안 나오면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하도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요새 조선 잘 나가니까 은근히 겁이 나는데 그것만 아니라면 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다음에 뭐 우리가 키 맞추기 잘하는 엔터, 컨텐츠, 게임 뭐 이런 것들은 딴 거 하면 바로 키 맞추기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뭐 총선 앞두고 정책 관련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전체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섹터들을 한번 이제 중심적으로 보자. 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